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독일 국민 여러분,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하을젠 캐러브 재단 이사님과 모두로 전 동독 총리님을 비롯한 예외 기빈 여러분, 먼저 냉전과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고 그 힘으로 유럽 통합과 국제 평화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과 독일 국민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독일 정부와 캐러브 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 별세하신 고 헬무트 콜 총리의 가족과 독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유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냉전 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을 주도한 헬무트 콜 총리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예외 기빈 여러분, 이곳 베를린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화해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입니다. 여기 알테스 슈타트하우스는 독일 통일조약 협상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나는 오늘 베를린의 교훈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외 기빈 여러분, 독일 통일의 경험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독일 통일은 상호 존중의 바탕을 둔 평화와 협력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통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독의 시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했고 양측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비정치적인 민간 교류가 정치 이념의 빗장을 풀었고 양측 국민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나갔습니다. 동방정책이 20여 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유럽의 평화 질서가 조성될 때 그 틀 안에서 독일의 통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때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튼튼한 안보를 확보하고 양국 관계에 대한 지지를 보장받았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첫걸음을 뗀 독일의 통일 과정은 다른 정당의 헬무트 콜 총리에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당을 초월한 협력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외 기빈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베를린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함께 기억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분단과 전쟁 이후 60여 년간 대립하고 갈등해온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대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6자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 원칙과 방향을 담은 9.19 성명과 1.3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북미 관계, 북일 관계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개성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국민 여러분,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대화의 길을 마련한 우리 정부로서는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합니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점점점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의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회가 함께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한 당면한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킹 주석과도 같은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놓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이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내외기민 여러분, 이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 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절실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상방이 공영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둘째,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쟁 위기설이 한반도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세계의 화약고와도 같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의 핵도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관리 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입니다. 북핵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습니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북한이 핵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 대화와 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53년 이래 한반도는 60년 넘게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한 정전 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도 안 됩니다. 평화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개성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 자산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남북 간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겠습니다. 군사 붕괴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입니다. 남북 가스 간 연결 등 동북아 협력 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란국가로 공동 번영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14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 번영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이자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남북한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헤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60년 넘게 치유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남과 북 정부 모두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가족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가운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6만여 명, 평균 연령은 81세입니다.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입니다. 분단으로 남북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남북 간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하천이 범람하면 남한의 주민들이 수해를 입게 됩니다. 감염병이나 산림병충해, 산불은 남북한의 경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북이 공동 대응하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당국 간 교류에 앞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동질성 회복에 공헌해 왔습니다. 민간 교류의 확대는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어갈 소중한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를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간 존중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은 한반도 전역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배기빈 여러분, 나와 우리 정부는 이상의 정책 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합니다.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첫째,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14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남과 북은 14선언에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한 걸음 더 나갈 용의가 있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분단 독일의 이산가족들은 서신 왕래와 전화는 물론 상호 방문과 이주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은 이산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 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시자 회담 개최를 희망합니다. 둘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에서 100km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2년 후 2020년엔 하계올림픽이 동경에서, 2022년엔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에서 이어지는 이 소중한 축제들을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만들 것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스포츠에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의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하고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부둥켜 안을 때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정상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면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IOC에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셋째,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군에 의한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고조시키고 적병 지역에서 생활하는 양측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당국자 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황 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 남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예배 기빈 여러분, 독일은 한국보다 먼저 냉전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했지만 지금은 지역주의와 테러, 난민 문제 등 평화에 대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는 독일이 베를린의 민주주의와 평화 공존의 정신으로 새로운 도전들을 극복하고 독일 사회와 유럽의 통합을 완성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시작된 냉전의 해체를 서울과 평양에서 완성하고 새로운 평화의 비전을 동북아와 세계에 전파할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은 평화를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은 언제나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인류의 더 나은 삶, 세계의 더 좋은 미래를 향해 굳세게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Herr Präsident, ganz herzlichen Dank. 대통령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낙관적이면서도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을 이러한 신구상을 발표하는 장소로 골라주신 것을 선택해 주신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기술적으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화하는 게 간접 대화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직접 대화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동시통역에서 순차 통역으로 모두를 전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을 준비하실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행사는 지금까지 동시 통역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보다 더 우리 큐르바 재단이 지향하는 서로를 위한 소통, 교류 이거를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순차 통역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err Präsident, lassen Sie uns sofort in medias res gehen. Am 4. Juli hat Nordkorea zum ersten Mal erfolgreich, allem Anschein nach, eine Interkontinentalrakete getestet. Ihr Militär hat gemeinsam mit dem amerikanischen Militär daraufhin auch ein Raketenmanöver durchgeführt. Sie haben es hier gesagt, Sie haben es auch vorher schon gesagt, das Zeitalter der strategischen Geduld mit Nordkorea ist vorüber. Und es fällt ein bisschen schwer, in dieser Situation noch Räume für Dialog zu sehen. Meine Frage an Sie ist, und vielleicht darf ich ein bisschen Advocatus Diaboli sein, meine Frage an Sie wäre, ist denn Ihre Politik des Dialogs nicht vielleicht schon gescheitert, bevor sie überhaupt richtig begonnen hat? 네, 대통령님. 최근에 아까 연설 중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며칠 전 7월 4일 날 북한이 다시금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도발을 시행해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대륙간 미사일이 상당히 그 기술력이 많이 진전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과 미군이 함께 또 합동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은 인내하는 데에는 이제 좀 한계가 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 물론 제가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는 아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가장 고도화된 미사일 발사입니다. 사거리가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이 한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회는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다 더 엄중한 제재와 압박을 북한에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법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폐기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도발을 멈추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a, also wie Sie, was Sie alles gesagt haben, stimmt eigentlich. Wir befinden uns in einer sehr schwierigen Lage heutzutage. Und wie Sie auch erwähnt haben, die jüngste Raketentest Nordkoreas vor 2 Tagen war eines der mit der höchsten Technologie, die sie stattgefunden hat. Zum Beispiel von der Reichweite her war sie die größte gewesen, wie die bislang getätigt worden ist. Und solche anhaltende Provokationen Nordkoreas nimmt die Geduld, diese entgegenzunehmen, ist nicht nur bei uns, sondern auch, ich glaube, bei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stößt sie langsam auf ihre Grenzen. Deshalb sind nun wirklich härtere Sanktionen und härterer Druck gegenüber Nordkorea angesagt, das stimmt. Aber ich denke trotzdem immer noch, eine grundsätzliche Lösung, eine wirkliche Lösung kann es nur durch friedlichen Dialog geben. Und auch der eigentliche Grund, warum wir Druck ausüben auf Nordkorea und Sanktionen ausüben, ist ja eigentlich letztendlich, weil wir wollen, dass Nordkorea an den Verhandlungstisch zurückkehrt, dass er es aufgibt mit seinen atomaren Provokationen. Herr Präsident, bevor ich dem Publikum das Wort gebe, darf ich vielleicht noch eine Frage stellen zu Ihrem Verhältnis zu den USA. Sie haben im Wahlkampf schon gesagt, dass Seoul lernen muss, Washington auch mal Nein zu sagen. Sie haben jetzt in Ihrer Rede auch noch mal betont, dass Sie für Ihr Land eine Hauptrolle sehen in der Korea-Krise. Jetzt ist das mit dem Nein-Sagen ja immer so eine Sache, vor allem dann, wenn die Seite, der man Nein sagt, der wichtigste Garant für die eigene Sicherheit ist. Wie stellen Sie sich die Zukunft der Beziehung zwischen Ihrem Land und den USA vor? 대통령이 이제 청중에게 질문의 기회를 넘기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관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미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도 선거 유세를 하시는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당당히 할 말은 하고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우리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누차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것이 근데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라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것이 국가의 어떤 안보와 직결되는 아주 그런 리스크 탑을 한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관계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시진핑 주석과 개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직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는 서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과 저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시진핑 주석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더 노력할 것이고 중국이 자체적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법은 평화적인 해결이어야 한다고 또 양정상 간의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프로세스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과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제 또 메르켈 총리와도 대화를 나눈 바 있는데 메르켈 총리님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서 이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별도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상들의 공동의 의지가 표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정상들과 폭넓게 의견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Ja, wenn ich vielleicht zuerst ein bisschen erläutern darf. Ich hatte heute morgen die Gelegenheit, ein bilaterales Treffen mit dem chinesischen Xi Jinping, dem Staatspräsident, zu haben. Während dieses Treffens konnten wir feststellen, dass zwischen unseren beiden Ländern zwar in der Frage bezüglich des Raketenabwehrschildsystems, den sogenannten SAD-System, einige unterschiedliche Meinungen immer noch vorherrschen, aber dass hinweg über diese Frage in allen anderen Punkten wir uns eigentlich in einer Meinung waren. Und besonders was auch die Nordkorea-Frage anbelangt, dass wir voll und ganz einer Meinung waren, dass es nun wirklich Zeit ist, größeren Druck auszuüben, härtere Sanktionen auch zu fordern, um Nordkorea zu bewegen. China hat dabei auch zugesagt, dass es im Rahmen des UNO-Sicherheitsrates, wo es gerade eine Präsidentschaft innehat, auch eine aktivere Rolle zu spielen und sich darum zu bemühen, für diese Frage sich aktiver einzusetzen. Und zwar nicht nur im Rahmen der UNO und im multilateralen Rahmen, sondern auch bilateral. Also es wäre auch bereit, selbstständig mehr aktiver zu werden in dieser Frage. Und wir waren aber auch uns einig, dass eigentliche grundsätzliche eine Lösung nur dadurch erzielt werden kann, wenn diese friedlich gemacht wird. Und dass in diesem sogenannten friedlichen Prozess die Eigeninitiative mehr an Südkorea, an die Republik Korea gehen sollte. Also dass Korea, wie ich schon einige Male unterstreicht habe, das Steuer eigentlich in dieser Frage selbst in die Hand nehmen sollte. Und wir waren uns auch darin einig, dass die Verbesserung der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ganz bestimmt auch dazu führen wird, die nordkoreanische Nuklearfrage zu lösen oder wenigstens in die Richtung einer Lösung zu gehen. Ich hatte auch gestern dann die Gelegenheit gehabt, mit Bundeskanzlerin Frau Merkel ein bilaterales Gespräch zu führen. Und auch mit ihr konnte ich feststellen, dass sie auch in all diesen Fragen ganz mit mir einer Meinung war. Also wir werden sehen, in den nächsten Tagen wird in Hamburg die G20-Gipfeltreffen, wird sie dort stattfinden. Und ich denke, dass es besonders, wo viele Staats- und Regierungsoberhäupter teilnehmen an diesen großen Treffen, dass es sehr wichtig sein wird, da auch einen gemeinsamen Willen bezüglich der Nordkorea-Frage, eine gemeinsame Position auch öffentlich zu bekundschaften.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문제와 북핵 문제의 해결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과 그 과정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그대로 공동성명에 반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한미 FTA와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입장이 달랐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할 말을 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한미 동맹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Ja, und was ich jetzt auf Ihre Frage zurückgehend sagen möchte, ist, das war auch nicht anders mit der USA. Bei meinem letzten Besuch in Washington und während den Gipfeltreffen mit Präsident Trump konnte ich auch feststellen, dass eigentlich grundsätzlich auch von den USA keinerlei Einwendungen es gab, was es beanlangte, dass der Prozess bezüglich dieser nordkoreanischen Nuklearfrage die beste Lösung eine friedliche Weise sein wird. Also und in diesem Prozess, dass wir, Südkorea, das Steuer in der Hand haben sollte. In diesem Punkt waren wir einer Meinung, konnte ich feststellen, dass wir einer Meinung sind. Und wir haben auch diese Position, diese grundlegende Position, die wir allen bei Ländern, bei bilateralen Gesprächen vorgetragen haben, auch gegenüber USA genau klar und deutlich vorgetragen gehabt. Und wir waren zwar in anderen Fragen, wie zum Beispiel bezüglich Fragen der koreanisch-amerikanischen Freihandelsabkommen oder anderen gemeinsame Kostenübernahme bezüglich Sicherheitsausgaben, zwar nicht so einer Meinung, aber in diesen wesentlichen Punkten, die Sie jetzt gerade angesprochen haben bezüglich der nordkoreanischen Nuklearfrage, waren wir uns einer Meinung. Und ich denke, da habe ich mich wirklich klar und deutlich ausgedrückt und auch das gehalten, was ich gesagt habe, zu was ich Ja und Nein sage. Herr Präsident, bis hierhin schon mal ganz herzlichen Dank. Meine Damen und Herren, wir freuen uns sehr, dass Herr Moon sich noch bereit erklärt hat, 2 Fragen aus dem Publikum zu beantworten. Sie kennen das Ritual bei der Körber Stiftung. Stellen Sie sich kurz vor und Sie wissen, Sie dürfen über alles reden, nur nicht über 2 Minuten. Ich würde sagen, wir sammeln jetzt einfach die beiden Fragen und geben sie dann an Herrn Präsidenten Moon zurück, um sie zu beantworten. Ich habe schon eine Hand gesehen, die gehört zu Arndt Henze. Den würde ich gerne als erstes aufrufen und jetzt gehe ich noch mal auf die rechte Seite und würde den Herrn hier vorne bitten. Herr Henze, Sie haben das Wort. Ganz herzlichen Dank, Herr Präsident. Wie groß ist Ihre Sorge, dass der Konflikt am Ende möglicherweise doch militärisch eskalieren könnte? Und inwiefern hat sich möglicherweise auch die amerikanische Position seit Ihrem Besuch dadurch verändert, dass Präsident Trump möglicherweise innenpolitisch unter Druck geraten könnte, weil ja die Reichweite des neuen Raketentests auch das amerikanische Kernland treffen könnte? Also er hat sich ja Anfang des Jahres sehr stark festgelegt durch seine Twitter-Äußerungen. Könnte daraus eine Dynamik entstehen, die Ihnen Sorge macht? Vielen Dank. Und wir machen direkt weiter hier auf der rechten Seite. Mein Name ist Lothar Weise, bin Präsident der Deutsch-Koreanischen Gesellschaft hi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 wie ich Ihre Rede verstanden habe, sehr geehrter Herr Präsident, geht alles auf Entspannung hin. Eventuell eine Vereinigung auch zwischen Süd- und Nordkorea zu erreichen. Aber es gibt ein Problem. Und dieses Problem haben wir in jedem Jahr, diese großen Seemanöver Korea. Die werden jedes Mal von Nordkorea beanstandet und Amerika hört da überhaupt nicht hin, sondern führt die Seemanöver durch. Wäre das nicht ein erster Punkt, darüber einmal zu sprechen, dieses Hindernis zu beseitigen? Dankeschön. Vielen Dank, Herr Präsident. 네, 먼저 대통령님께서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저희 질문을 이렇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청중에게 질의의 기회를 넘기고자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질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다 저희 큐르바 재단의 이런 대화 디알로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을 질문하셔도 좋지만 2분 이상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질의를 좀 콜렉팅을 한 다음에 질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미스터 하인츠 선생님이신데요. 하인츠 씨인데요. 먼저 대통령님께 정말 멋진 연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말씀 여러 번 하셨지만은 직접도 이 지금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러한 도발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발이 정말 어떤 군사적인 행위로도 이게
이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걱정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리고 또한 아까 한미 관계에 관련해서도 미국 대통령께서도 근본적으로는 또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이론적으로는 이 대륙간 미사일이 그 미국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때문에 미국 국내적으로 또 국내 정치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태도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이거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멘트 마이제 선생님이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한독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좋은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과 그 목표는 긴장 완화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매년 실시되는 한미 간의 대규모 합동 훈련이라는 군사 훈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그때가 되면은 북한 측에서는 뭐 이제 또 다른 도발을 실시를 한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긴장이 다시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고조가 되는 어떤 그러한 양태를 지난 수년간 좀 관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떤 첫 번째 그런 제스처로서 이 훈련을 관련해 가지고 이 훈련을 좀 이런 장애물을 낳는 이 훈련을 좀 제거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그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거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있어왔던 대화들이고 또 제가 평소부터 늘 해왔던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남북 간에는 일체의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심지어 군사적인 한라인도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연락 체계조차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북한의 거듭되는 핵 도발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 미국의 국민들이나 또 일본의 국민들이나 우리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보다 다가오는 어떤 위협으로 압박감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에 대한 해법으로 새로운 어떤 제재와 압박 수단이 국제적인 공조 속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대화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늘 해왔던 이야기지만 G20을 앞둔 이 시기에 이 특별한 장소에서 다시 한번 평화부상을 밝히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은 점점점 이 레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지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놓은다면 그 대화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도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서도 합의한 바 있었고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다른 정상들도 다들 같은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일 이 통일을 이룩한 위대한 국민인 독일 국민들과 함께 앞에서 북한을 향해서 절실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Ja, also eigentlich sind diese Punkte oder das Konzept oder meine Gedanken, die ich heute vor Ihnen vorgetragen habe, nichts Neues und auch nichts Besonderes. Das sind Gedanken, das sind Konzepte, die schon in der Vergangenheit vorhanden waren. Das waren Sachen, die ich persönlich auch immer wieder, bevor ich überhaupt Präsident geworden bin, gesagt habe. Die Sache ist nur, dass in den letzten 10 Jahren die interkoreanischen Beziehungen sehr vereist geworden sind. Das liegt daran, dass überhaupt alle Kanäle, die zu Dialog führen konnten, letztendlich abgebrochen worden sind. Selbst sogar die Kanäle, die Notkanäle, die auf militärischer Basis eigentlich früher immer doch auch in der letzten Ebene aufrechterhalten worden war, ist abgebrochen. Also es gibt keinerlei Kontakte momentan zu Nordkorea, keine Kanäle. Und das macht die ganze Sache noch umso schwieriger und die Situation wahrscheinlich noch komplexer, weil in einer solchen Situation trotzdem Nordkorea weiter mit seinen militärischen Provokationen vorgegangen ist. Ja, und nun müssen wir nicht nur unsere Republik Korea, nicht nur Südkorea alleine, sondern zusammen auch die internationale Gesellschaft gemeinsam, ist es wirklich Zeit nach wirklich neueren und härteren Methoden oder Weisen zu suchen, dieses Problem zu lösen. Das ist auf eine Weise dass wir standhaft und hart entgegentreten gegen diese Provokationen und härteren Druck und größere Sanktionen gegenüber Nordkorea ausüben. Aber es bedeutet auch, dass der jetzige Moment so wie noch nie der Zeitpunkt ist, der Moment ist, an dem man miteinander sprechen sollte, miteinander Dialog haben sollte. Nordkorea steht wahrscheinlich ganz kurz vor der roten Linie. Wenn es diese rote Linie überschreitet, dann wird die internationale Gemeinschaft keinerlei andere Option mehr haben, als nur Sanktionen auszuüben. Und deshalb ist der Grund darin, dass ich immer wieder ganz hart unterstreiche, dass es diese letzte Chance, die es noch in diesem Moment existiert, nehmen sollte und umkehren sollte von seiner provokaren Tendenz. Das ist die Warnung, die meine Regierung gegenüber Nordkorea überbringen möchte. Und das ist auch der Grund, warum ich auch sehr darauf appelliert habe, auf der anderen Seite auch, dass die internationale Gesellschaft gemeinsam hart gegen dieses nordkoreanische Nuklearproblem entgegnen sollte, mit größeren Sanktionen und härterem Druck. Aber dass wir auch ganz klar unterstreichen, dass das Fenster zum Dialog immer noch voll offen ist, immer voll offen stehen wird, dass wir bereit sind, wenn Nordkorea die grundsätzlichen Voraussetzungen erfüllt, dass es jederzeit mit uns sprechen kann, jederzeit mit uns Dialog aufnehmen kann. Und in diesen Punkten war ich, wie ich schon im Voraus schon erklärt habe, auch mit einer Meinung mit Präsident Trump. Die internationale Gemeinschaft, wir setzen auch sehr auf die Unterstützung der internationalen Gesellschaft in dieser Frage, weil es nun gilt, dass man gemeinsam mit einer Position gegenüber die Nordkorea antretet. Ja. Ja, so viel. Lieber Herr Präsident, wir möchten, dass Sie pünktlich nach Hamburg zum G20-Gipfel kommen. Deswegen müssen wir leider jetzt unsere Diskussion beenden. Wir danken Ihnen ganz herzlich für ein spannendes Gespräch. Ich habe gelernt, dass Moon auf Koreanisch Tür bedeutet. Wir würden sagen Nomen est Omen. Wir wünschen Ihnen auf jeden Fall allen Erfolg dieser Welt, dabei die Tür des Dialogs offen zu halten. Ganz, ganz herzlichen Dank, dass Sie sich die Zeit genommen haben, heute bei uns zu sein. Ihnen, meine Damen und Herren, herzlichen Dank, dass Sie gekommen sind.
Während Präsident Moon weiter nach Hamburg fährt, darf ich Sie noch einladen, ein bisschen bei uns zu bleiben, zu einem Glas Wein und vielleicht einem kleinen Imbiss. Herzlichen Dank und bis zum nächsten Mal. 네, 대통령님의 상세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함부르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G20 정상회의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주 바쁜 일정들이 이제 또 더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더 붙잡고 싶지만은 그러면 함부르크 G20 일정이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가 됩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다음 일정을 향해 가셔야 될 텐데요. 일단 다시 한번 오늘 와주신 것에 대해서 또 멋진 연설을 해주시고 저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전에 조금 한국어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문이라는 뜻이 바로 도어라는 뜻이라는 것을 열리는 도어라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배웠는데요. 바로 대화의 문이 대통령님을 통해서 북한을 향해 아주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모든 분들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